만일 중소기업이 기회장치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면 10%인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1억 원이면 정말 크죠? 중견기업은 5%인 5천만 원, 대기업은 1%인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투자 분야가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이라면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3%를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를 공제받습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의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는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을 아시죠? 바로 통합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법인, 개인사업체 모두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고요. 여기서 중고품이나 리스에 의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나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전략,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나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는 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제된지 볼까요? 만일 중소기업이 기회장치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면 10%인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1억 원이면 정말 크죠? 중견기업은 5%인 5천만 원, 대기업은 1%인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투자 분야가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이라면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3%를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를 공제받습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외에도 투자 금액이 클수록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를 추가 공제받죠.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투자 금액의 4%를 추가 공제받고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추가 공제율이 3에서 4%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커진 것이지요.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 후에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공제율 점감 구조도 도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공제율이 뚝 떨어지는데 이를 보완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일반 투자에는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까지는 7.5%, 4년차부터 중견기업 공제율인 5% 적용을 받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는 3년까지는 9%, 그 이후에 6% 적용을 받고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는 3년까지는 20%, 그 이후에는 15%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받은 세금을 환수하기도 합니다.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이내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2023년에 지정되었죠.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공급망 관련 산업을 말하는데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등 총 14개 분야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총 7개 분야 시설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들이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투자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도 확대하였죠.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는데 세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 3년에서 5년간 세액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점감 구조를 도입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율이 떨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개인사업체, 법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과 인력개발로 나뉩니다.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로 나뉘며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체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직원의 인건비와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가공비,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 이와 같은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는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비를 말합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력개발비는 위탁훈련비, 기술연수비, 사내대학 운영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인력의 교육이나 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습니다. 일반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는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에서 15%, 대기업은 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견기업이 8%에서 15%인 이유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졸업 후 3년간은 15%, 그 후 2년간은 10%, 5년 경과한 중견기업은 8%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국가전략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점감 구조를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부분만 아니라 신성장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의 연구인력 개발비에도 적용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해부터 3년까지는 30%, 4년에서 5년까지는 15%, 그 이후에는 8%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인력 개발비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해부터 3년까지는 25%, 4년차부터 20%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요.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는 3년까지는 35%, 4년차부터 30%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세제 지원을 보다 더 많이 해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세액공제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회사에 이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